안녕하세요. 생방송 투데이 전북입니다. 자연의 모든 색이 가을의 절정을 향해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 지리산과 내장산은 10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 단풍이 가장 아름답게 물드는 시기라고 하니까요. 혹시 나들이 계획 세우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대자연은 신의 옷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가을은 신이 축제에서 입는 옷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축제에서는 화려한 옷들을 많이 입잖아요. 맞습니다. 가을 하늘이 좀 파랗고 또 황금 들판에다가 그리고 알록달록 단풍으로 물든 산을 보고 있자면 정말 가을은 화려한 계절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런데 이 사방의 그림 같은 이 가을이 산악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라는 점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단풍놀이도 그렇고요. 가을철 산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자, 이렇게 제가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께 또 정보를 하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가을 산행 안전수칙을 좀 알려드릴 텐데요. 가을은 좀 이 일교차가 크고 해가 짧아지는 시기인 만큼 아침에 조금 일찍 시작을 하셔가지고 좀 해가 지기 한 2~3시간 전쯤에 산행을 마치시는 게 좋고요. 또 물이나 또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미리 챙기시고 또 여벌의 옷까지 좀 가져가시는 게 산행을 하는 데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상정보 미리미리 확인하셔가지고요. 좀 무리다 싶을 때는 산행을 과감하게 좀 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어요. 네, 그리고 또 산행 후에 음식이나 쓰레기는 꼭 수거해서 가져오시고요. 그리고 자연보호와 함께 산행을 즐기신다면 좀 더 건강하게 가을을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도 오늘 이 가을을 닮은 풍성한 소식들 여러분들께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투데이 뉴스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10월 6일 투데이 뉴스 전해드립니다. 전북 지역 강수량이 평년의 절반 수준에 그쳐 가뭄 대책이 시급합니다. 올해 들어 최근까지 전북 지역에 내린 비의 양은 669.4mm로 평년의 55.8% 수준에 그쳤고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도 28%에 불과합니다. 가뭄이 지속될 경우 내년 농업용수 확보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전라북도는 저수지 준설과 관정 개발 사업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하천 유지 용수 방류를 최소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내년 20대 총선 지역구수와 권역별 배분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해 전북 정치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획정위는 오늘 저녁 6시부터 전체 회의를 열어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한다는 방침 아래 선거구 인구 상한선과 하한선 산정기준 변경, 현행 선거법으로 규정한 자치구 시군 분할금지 예외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지역구수는 지금처럼 246석을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획정위는 법정 시한인 오는 13일까지 지역구수와 세부 방안을 포함한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올해로 10번째를 맞는 국제탄소 페스티벌이 오늘부터 사흘간 전북도청 일원에서 열립니다. 융복합 선두 전북 탄소 산업 세계로 나가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탄소 관련 기업 50여 곳이 만든 탄소 섬유와 복합재 신제품, 탄소 악기, 설치 미술 작품 등이 선보입니다. 세계 최대 복합 소재 박람회를 여는 프랑스 제크그룹의 뮤텔 회장과 독일 마이 탄소 밸리와 CFK 관계자 등 해외 저명 인사들이 참가하는 각종 학술 대회도 열립니다. 농협 고객들의 전자금융 사기 피해가 해마다 늘고 있어 전북 농협의 대책과 홍보 강화가 필요합니다. 농협 고객들이 이른바 피싱과 파밍, 메모리 해킹 등 각종 전자금융 사기를 신고한 건수는 지난 2012년 44건에서 지난해에는 1000건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피해 보상 금액은 고객의 과실 정도에 따라 10에서 30% 수준에 그치고 있고 농협이 피해를 막기 위해 개발한 프로그램도 잘 알려지지 않아 고객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북대병원의 1인당 장례 비용이 가장 비싼데도 장례식장의 수익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전북대병원에서 장례를 치를 때 드는 비용은 평균 770여만 원으로 전국 10개 국립대 병원 가운데 가장 비쌉니다. 하지만 전북대병원 장례식장의 연간 매출액 대비 순이익은 26.4%로 전남대에 이어 두 번째로 낮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뉴스였습니다. 네,
아름다운 풍경과 풍성한 먹을거리로 가득한 이 가을,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건강하게 살찌고 있는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음 건강을 위해서는 독서만큼 또 좋은 게 없다고 하죠. 네, 맞아요. 또 이 계절,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이 독서, 책 잡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예. 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정보를 많이 습득하다 보니까 책 잡기가 조금 쉽지만은 않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요, 우리의 지적 욕구를 채워주면서 더 알고 싶고 더 보고 싶은 그런 이야기, 강연 소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KBS 전주방송총국이 방송 77년을 맞아 준비한 특별기획 인문학 특강, 그 뜨거운 지성의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어느덧 방송 77년을 맞은 KBS 전주방송총국. 이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인문학 강연 콘서트 청년에게 말하다가 KBS 전주 공개홀에서 열렸습니다. 전주에서는 이런 인문학 강의를 들을 기회가 별로 없는데 좋은 강연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해서 찾아오게 됐습니다. 우리 지역의 인문, 경제, 미래를 전망하는 청년에게 말하다는 4일부터 시작해 5일과 6일 그리고 14일과 15일 총 5번 도민들을 찾아갈 계획인데요. 오늘 오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아시죠? 30년 전에 벤처라는 이 단어를 또 벤처의 이제 효시가 된 분이신데 이민호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교수, 작가, 민족문화 콘텐츠 원장 등 이 시대를 대표하는 지성인들의 총출동. 자, 여기 청년들 손들어. 그 첫 타자는 창조경제 어디로 가는가의 저자 이민화 교수입니다. 다 청년입니다. 다 손드셔야 됩니다. 예. 자, 오늘 제가 드릴 얘기는 유라시안 네트워크와 청년의 문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될까요? 예, 바로 여러분 청년들이 해결해야 됩니다. 유라시안 네트워크와 청년의 문제입니다. 우선 그 청년의 문제를 보죠. 대한민국 청년 일자리가 절반밖에 없다. 우리가 그거를 이태백이라고 얘기하죠. 예. 1년에 50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학은 전 세계 이민화 교수는 유라시안 네트워크와 청년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는데요. 유라시안 청년들이 세계의 중심에 서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모두가 주목하는 창조의 가치, 그리고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 즉 창의력에 대한 이야기에 이 시대 청년들 귀를 쫑긋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철학, 독일의 철학을 열심히 공부하면 될까요? 예. 노마드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류의 역사, 순환의 역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잊어먹은 거죠. 노마드, 순환 다 같은 소통입니다. 우리나라와 유라시안 국가 교류 강연 뒤엔 자유롭게 묻고 답할 수 있는 토크 코너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일방적으로 강연자에게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방청객도 참여할 수 있어 이 시간이 더 뜻깊습니다. 세상이죠.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 같은 또래 한국의 정체성에서 흥유 문화로 가야 된다고 그랬는데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우는 청년들의 궁금증과 지식에 대한 갈증, 청년에게 말하다를 통해 많이 풀렸을까요? 진부한 청년의 문제를 다룰 줄 알았는데 상대적으로 신선한 유라시아의 그 네트워크라는 문제를 다뤄서 되게 또 참신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몰랐던 역사에 관해서 알려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좀 통합적인 접근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청년들의 권리는 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꿈을 꼭 가져라. 그리고 이 사회는 그 꿈을 가진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게끔 혁신에 대한 안전망을 제공하는데 제가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오늘을 위로하고 새로운 내일을 열어가는 지혜를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KBS 전주 인문학 강연 콘서트 청년에게 말하다.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싶다면 지금 바로 KBS 전주 공개홀로 달려오세요.
네, 이번 강연은 새로운 지식에 대한 갈증이 큰 분들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 이 시대 최고 지성인들과 함께하는 강연 아직 끝나지가 않았죠. 예, 맞습니다. 아직 3번의 강연이 남아있는데요. 특히 오늘 저녁 7시 시대의 논객이라 불리는 강준만 교수의 청춘의 키워드는 참여다 강연이 열리게 되고요. 또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에도 KBS 전주방송총국 공개홀에서 좋은 강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막이 계속해서 나가고 있죠. 이 자막 참고하셔가지고 좀 듣고 싶은 강의다 그러면은 한번 좀 발길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우리 사회의 현실을 인문학적 관점에서 고민을 하고 또 시대의 해안을 제시하는 인문학 콘서트 좋은 정보 참고하셔서 KBS 전주 방송 공개홀로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소식은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는 코너인데요. 함께 보시죠. 오늘 저녁 뭐예요? 안녕하세요. 정정입니다. 자연 순리에 맞춰 제철 식재료를 사용하고 또 별다른 조리법 없이도 섭리와 이치에 맞게 만들어서 먹는 음식, 바로 사찰 음식이죠. 사찰 음식 하면 절밥쯤으로 여기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자연을 담은 음식이기 때문에 건강한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자연을 닮은 사찰 음식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음식은 버섯 탕수입니다. 보통 탕수육 하면은 돼지고기나 닭고기가 들어가는 것이 맞겠지만 오늘은 버섯을 이용해서 새콤달콤한 맛을 이용한 버섯 탕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섯 탕수에 들어가는 버섯인데요. 요즘에 제철이라서 굉장히 향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은 제가 약 한 3시간 정도를 좀 말렸어요. 3시간 정도는 약간 반건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약간 3시간 가까이를 말리시게 되면 좀 식감도 달고 향기로운 버섯 탕수가 만들어집니다. 네, 느타리 버섯도 준비하시고요. 애기 새송이 버섯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네, 버섯을 튀김옷을 입혀서 튀길 건데요. 튀김 가루를 먼저 1컵 정도를 부어주시고요. 여기에 물을 좀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오늘 좀 그 색다른 식재료를 하나 쓰게 되는데요. 뚱딴지라는 그 돼지 감자 그 뿌리를 이용한 그 가루 분말입니다. 네, 이제 그 버섯 탕수에 곁들여질 탕수 소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은 1컵 반이나 2컵 정도를 넣고 끓여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탕수에 그 걸쭉한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녹말물을 좀 넣어주시는데요. 녹말 가루에 물을 좀 섞어주세요. 네, 물이 끓는 상태에서 넣어주셔야지 되게 투명하게 잘 나와요. 처음부터 넣으시게 되면 바닥에 눌러붙거나 또는 이렇게 좀 탁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마지막에 참기름이나 들기름 또는 저는 오늘 좀 색다르게 고추기름을 좀 넣어보려고 합니다. 기름을 마지막에 한 수저 넣어주시게 되면 훨씬 더 이렇게 그 탕수 소스가 윤기가 아주 좋아지죠. 네, 이렇게 버섯 탕수 완성했습니다.
번째 음식은 생두부 완자입니다. 두부는 소화 흡수도 용이할 뿐만 아니라 단백질을 섭취하는 데 있어서 식물성 단백질의 대표 주자라고 볼 수가 있죠. 생두부 완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두부 완자에 들어가는 감자는 이렇게 썰어서 찜솥에 약 한 10분 정도를 쪄줄 겁니다. 다음에 이제 두부를 좀 넣어줄 건데요. 두부는 물이 좀 많아요. 그래서 물기를 꼭 짜서 으깨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으깬 감자에다 섞어주시고요. 다음은 비트를 좀 다져서 넣어줄 거예요. 감자나 두부가 어찌 보면 되게 좀 단조롭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사찰에서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다양한 색을 좀 사용하시는데요.